네,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제가 친한 책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는 강남의 한 그 브런치 카페인데요. 같이 만나서 즐거운 북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누구신가요? 직접 소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수민이고요. 김금희 작가를 아주 좋아하고, 또 경애의 마음 보고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도 펑펑 흘리고 서평도 쓰고 그랬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이혜령인데요. 수민쌤이 김금희 작가를 엄청 좋아한다고 했는데, 전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울지도 않아서 조금,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울었는가 울지 않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오늘 어떤 책을 같이 소개할 건지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실게요. 자, 책을 들어주세요. 앞으로. 네. 자, 오늘은 이 책은 잘 보이시나요? 짠. 자, 오늘 이 책은요, 2019년 김수목 문학상 수상 작품집 에 있는 지금 여러 편이 실려 있는데 다 독서 토론을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선택한 작품 바로 김금희 작가의 단편 마지막 이기성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울림이 주는? 그래서 오래오래 기억나는 장편 소설이 긴 마라톤 같다면 단편 소설은 단거리 달리기. 근데 단거리를 하면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땀이 흠뻑 나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주는 큰 울림. 역시 또 어록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들은 멋진 말 해야 되는데, 그쵸? 예. 자, 그래서 짧은 단편을 읽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김금희 작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하면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너의 도큐먼트가 당선돼서 등단을 했습니다. 2015년, 2017년 젊은작가상 수상했고, 2016년 젊은작가상 대상, 신동엽 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수상했습니다. 제가 김금희 작가 너무 좋아해요. 진짜 완전 덕후고요. 김금희 작가 인스타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상 이런 거, 지금 이 시간에 어디 바깥에 나가고 있구나, 뭘 먹구나, 막 이런 것도 보고, 또 작가의 너무 한낮의 연애도 되게 좋아하고, 장편 경애의 마음, 그거 너무 좋았어요. 경애의 마음 읽으신 분, 완전 두 분 다 완전 준비된 역시 제 친구들 맞죠? 예, 그래서 경애의 마음도 엄청 좋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상작 후보작 같이 나온 마지막 이기성이라는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맨날 재미로 별점을 하잖아요. 책의 별점. 이건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셋이 별점 이제 5점 만점에 각자 이제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지, 전 마지막에 할게요. 네, 저는 긴장이 되네요. 네. 자, 수민님부터. 네, 저는 4.1 주겠습니다. 5.0 만점에 4.1입니다. 4점이 저는 3.9. 3.9. 저는 몇 점일까요? 저는 4.3입니다. 네, 자. 이렇게 3.9에서 4.1까지 이 작품에 대한 여러 또 입장이 있는데 각자 어떻게 하셨는지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혜령 선생님 먼저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네. 그쵸. 너무 멋진 분이 먼저 얘기하시고. 이 부담감 진짜. 김금희 작가님, 뭐 여러 영향력을 많이 미치시는 작가분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다른 일군의 작가님들과는 좀 차별적인 면이 있다. 저는 김금희 작가님이 경애의 마음이나 마지막 이기성에서 풀어내는 플룻이, 신영철 여기 뒤에 이제 문학평론가 신영철이 얘기했는데, 신영철이 얘기하기로는 김금희 작가의 전형적인 플룻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 전형적인 플룻이 별로인 그래서 3.9점을 줬고요. 대신 이제 왜? 어떤 면에서? 저는 이렇게 김금희 작가의 특징이 과거를 회귀하는데 그 과거 회귀가 주변인으로서의 과거를 회귀하는 그 방식이 저에게는 조금은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직접적으로 거기에 개입한 사람들의 핵이나 복귀보다는 조금은 느슨해 보이는. 근데 그게 저는 김금희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까 신영철이 얘기한 것처럼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김금희 작가님 작품은 경애의 마음이라 마지막 이기성만 읽었고, 그것도 민영 선생님이 읽으라고 해서 네, 읽었기 때문에, 근데 찾아 읽지는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이기성은 단편이지만 여러 번 읽으면서 좀 곱씹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름이 딱 한 번에 주는 이름 이기성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기적인 어떤 나의 마음을 과거와 변주해서, 근데 그 마음이 그 마지막 이기성을 계속 저는 이제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 이기성이라는 이 사람의 입장이 어쩌면 나의 지금의 입장이랑 오버랩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김금희 작가님의 그 캐릭터의 힘, 그건 저는 높이 사고 있고, 대신 이제 플롯이 전형적인 어떤 플롯으로 전개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 좀 저는 좀 색다른, 좀 유니크한 것들을 김금희 작가님한테 이제는 요구하고 싶다. 네. 네, 그래서 3.9점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저는 그 김금희 작가 책 작품을 많이 읽지는 않고 경애의 마음 하나를 읽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두 개를 비교하면 경애의 마음에서 경애랑 상수랑 두 사람이 내 중심에 돼갖고 둘이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많이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되게 다른 모습인데 굉장히 하나의 모습으로 사실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똑같이 이 두 사람의 유키코랑 이기성의 사람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같은 모습을 보여서 어떤 면이 같냐면,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 찾고 싶은 하지만 찾지를 못하고 헤매면서도 항상 반대쪽을 쳐다보면서도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두 사람이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들의 역할을 보면서 내가 이쪽 마음에도 갔다가 저쪽 마음에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하나로 만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감동을 주는 면이 있었고요. 경애의 마음 같은 경우는 또 문장 하나하나마다 특별하게 좀 끌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애의 마음은 좀 마음이 웅크한 순간이 많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거리를 두어서 그 정도까지 끌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애의 마음은 이게 조금 건조하고, 경애의 마음은 이게 어렴풋이 결과가 예측이 되면서도 모르겠으면서도 계속 가기를 예측하면서 가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가 궁금하진 않고 이미 처음부터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메시지를 처음부터 정해놓은 게 아니었을까. 메시지 자체는 다름과 그 같음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끌리지는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 김금희 작가 거는 원래 4점 이상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것 많이 좋아지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는 추가 점수를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4.1점을 주었고요. 또 그렇지만은 이제 또 좋은 점은, 이렇게 장편을 쓸 때도 장편도 보면 허술한 부분이 있고 되게 단단한 부분, 이런 장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김금희 작가가 경애의 마음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장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단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편에서도 그런 허술한 구석이 없었고, 굉장히 치밀하게 플롯을 다 짜서 거기에 이런 소재도 배추발 시작하는 것도 너무 신선하고, 그게 되게 중심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치밀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하는 메시지여서 꾸준히 가서 끝까지 관철시키는 그런 힘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역시 두 분의 그런 그 신랄한 의견 잘 들었고, 제가 이제 정한 거니까, 이제 저는 이 작품이 왜 좋았냐면, 이제 배경이 2006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금희 작가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동시대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우리가 겪었던 어느 시점에서 출발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지만 그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었던가. 근데 그 마음이 사실은 과거 획기적이지 않고 저는 굉장히 현재적이고 되게 미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06년을 배경으로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 이 주인공 이기성의 오프닝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나타나잖아요. 아버지가 택시기사를 하고 삼촌에 관한 얘기, 본인이 이제 학비를 받아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거, 해야 된다는 이런 설정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기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이 택시기사의 아버지를 둔 그 집에
어떤 그 장남의 이미지, 아들의 이미지, 어떤 고학생의 이미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일본에 가서 겪었던 그 차별이나 소외감,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이질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유키코라는 여성을 만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김금희 작가의 가장 그 대표적인 장기 중에 하나가 이 연애사를 잘 쓴다는 건데, 저는 연애사를 쓴다는 점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연애사를 쓰다 보면은 다소 이렇게 굉장히 상투적인 로맨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로맨스에 관한 거는 너무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뭐 모든 텍스트에서. 근데 김금희가 쓰면 굉장히 그 연애사가 굉장히 가혹하기도 하고 굉장히 서글프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랑이 안 이루어져서 서글픈 게 아니라 굉장히 개인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애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시도들을 항상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한일 관계 문제나 그 안에서 이제 제일조선인으로 사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자료조사도 아주 디테일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하려는 말의 그 일관성을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이런 그 테크닉과 필력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배추밭이나 이런 이미지 설정 같은 것들도 되게 좋았고, 제가 이따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기성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겪는 일들이고, 어떤 일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기성은 언제든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제일 조선인으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유키코라는 사람의 그 심정 같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많이 호소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거리와 긴장 관계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같은 것들을 약간 인간사 사이로 이렇게 응축시킨 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직조가 잘 돼 있고 아주 완성도가 높은 그런 그 단편이라고 생각했고, 중간중간에 아주 슬픈 부분이 많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따가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중간중간에 좀 어디선가 좀 봤을 만한 그런 부분들, 이런 시도들은 조금 너무 김금희스럽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이제 조금 있었죠. 그래서 저도 4.5를 넘기지 못해. 그거는 이제 혜령님 생각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너무 좋아해서 좀 열변을 좀 토했는데요. 이름을 되게 잘 지어서, 이름에 수민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를 담는, 그래서 독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기성이라는 건 이기심이 성적인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뜻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기성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수민쌤에 이어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237페이지고요. 조금 내려가면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도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런 일들을 오늘 날씨가 좋지 않네, 차가 좀 막히네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원래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니까. 그의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하듯 자동차 바퀴도 둥글고 지구도 둥그니까. 유학 가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적응한 건 그런 삶의 태도 때문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는 서울과 도쿄가 비슷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자신의 내부에 있는 어떤 것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 마치 작은 어항에 든 물고기와도 같은 기분이었다. 자신은 다르지 않은 질감의 도시 속을 가만히 유영하고 다만 외부의 이동이 있을 뿐이었다. 학적의 변경과 국경의 변화, 언어의 교체 같은. 네, 이 부분이 저는 이기성의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김금희 작가가 우리 그 되게 경애의 마음으로 핫하게 뜨신 분이잖아요. 경애의 마음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 소설을 쓰는 것들이 독자들한테 읽히는 이유가 차마 나는 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예전에는 그 소설이나 작품들이 작가가 되게 참여적이거나 아니면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는 작가들, 뭐 심지어 뭐 김영하 작가도 그렇고 이문재 시인도 그렇고 그런 식의 행동을 촉발했다면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잖아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왠지 이제 그런 그 부담감을 좀 덜어주는 작가다.
책임이나 역사적 책임이나 뭐 사회적 책무를 좀 덜어주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소소하게 달라질 것이냐를 되게 많이 집중하는 작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기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이런 삶의 태도들이 뭐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도 어디를 가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작은 어항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 근데 어항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저는 드러나는 함이, 어항이라는 거 결국에는 내가 바다로 나가보고 싶으면 고난이 있을지언정 깨면 되잖아요. 신영철이 얘기한 것처럼 도쿄를 갔다 온 이기성은 그 전에 이기성과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신영철 나오네요. 네, 이기성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유키코와의 관계를 다 잊어버렸잖아요. 서울로 돌아가면서. 근데 다시 도쿄로 와서 유키코를 회귀하면서 했던 것들, 좀 많은 변화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좀 김금희 작가는 늘 외치는 것 같아요. 네. 감탄합니다. 네네. 여지없이 나오는 신영철. 존재감. 네. 저는 257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어제 어떤 모임에서도 이걸 읽었었는데, 그가 유키코에게 마음을 고백한 것도 그곳이었다. 257. 위에 세 번째. 그가 유키코에게 마음을 고백한 것도 그곳이었다. 시험 공부를 하다가 그 앞에서 만나 샌드위치를 나눠 먹고 있을 때였다. 배가 고팠는지 한창 섭취에 열중하던 유키코가 손가락으로 멀리 보이는 견해의 숲과 지금 그들의 발 앞에 놓인 땅을 이으며 날아온다고 말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아도 저 숲에서 자라는 것들이 날아와 여기에 자리 잡는다는 말이었다. 그러고 보니 사흘에 한 번씩 더럽고 갈아가며 필요 이상의 개간 작업을 한 공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언가들이 다시 자라고 있었다. 날아와서 행로와 목적도 없이 날아와서 여기에. 그러니 그날의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살아있는 것들의 이동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당연했다. 너무 이 소설의 아름다움을, 정말 절정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기성이 유키코에게 가졌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할 줄은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김금희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설명도 구구절절 하지 않지만 행로와 목적도 없이 이 사람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일어난 이런 그 자신들의 문제들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자신이 그런 이름을 얻게 되고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된 것도 이 소설이 말한 것처럼 어떤 행로와 목적도 없이 그 자리에 저는 날아오고 도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기성이 유키코에게 가졌던 마음도 의도적인 게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이유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항상 어디론가 우리도 모르게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도 갑작스럽게 또 사랑에 빠지게 되고 누군가를 마음에 또 품게 되고, 어떤 순간에 이런 오해와 갈등으로 또 멀어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짧은 단락으로 압축시킬 수 있는 작가의 필력에 놀래서 밑줄을 저는 그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좋지? 강요할 거야. 강요. 완전 좋지. 네. 네. 또 그 밖에 경애의 마음, 왜 이러니? 경애의 마음이 아니라 마지막 이기성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또 이 짧은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소재를 갖고 끝까지 이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소재 있잖아. 그걸 뭘 선택하는지도 자세히 보는데, 저는 이 배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여기 보면 정체성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가 어떤 출장을 만들어 도쿄행 비행기를 탄 것은 배추밭 때문에, 이게 첫 문장.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문장에 나온 거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 근데 그렇게 다시 돌아온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이 되는 게,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나는 거기 조건별로 그걸 꺼내지 마 이러냐 계속했지만, 그거는 꺼내라 꺼내지 말라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배추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갔어도
한국에 있는 배추랑은 너무 틀리고 그 배추 맛을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시위하고 이런 게 다 소용없어도 배추를 딱 심는다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의 결속감이 되고 끈이 되고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다 배추를 얘기하면 사과나무 얘기했잖아요. 사과나무가 선악과에 시작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배추가 우리 그 정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같이 또 연결시키는 그런 의미가 또 있었고, 또 배추를 갖고 심고 또 아무리 그게 없어지거나 어쩌다 하다거나 다시 또 심고 또 심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도 결국에는 배추로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다시 돌아오고 이런 부분이 이 소재 선택을 너무 절묘하게 잘했다. 네, 그렇게 느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와, 그럼 선생님. 그러게요. 수민쌤이 배추, 그러니까 첫 문장도 배추로 시작하고 결국에는 동아리에 묻어놓은 배추밭에 타임캡슐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김금일 작가의 작품에 보면은 2006년도에 일본의 상황, 그러니까 경기 호황이었다가 경기 불황으로 가는 일본의 상황과, 그리고 여기 롯본기에 대한 롯본기인이 됩시다, 미래 도시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레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늘은 아무도 예술을 원하지 않았고 그도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원하는 건 누구였을까? 원하는 건 누구였으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김금일 작가의 작품은 이전 문학이랑 다르게, 그러니까는 지금 배추라는 게 되게 중요한, 배추라는 건 되게 사적인 거잖아요. 사적인 건데 되게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되지 않는가. 그 시대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가장 소중하고 근원적인 건 무엇인가를 돌아보자는 계속적인 그런 작품 세계? 물론 이제 그거를 저는 선호가 있겠지만 김금일 작가의 성취는 그런 게 아닌가. 당연히 이전 세대의 그것들을 이어오라는 암묵적인 것들, 아버지 세대에서 택시를 했으니까 삼촌이 이어가고, 그리고 네가 이어가고 누군가가 이어가는, 이게 되게 이렇게 우리가 이어받고 싶지 않은 어떤 문화적인 정치적인 그런 정체성들을 난 단절하겠어. 난 배추로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발언이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되게 은유적으로 사랑이라든지 이런 되게 메타포죠. 그런 것들로 되게 풀어내는 방식들이, 근데 이제 다른 작가들, 최은영 작가나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최은영이나 손봄이나 그리고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윤성이나 이런, 여기 이제 상을 받으셨지만 윤성이 작가에 비해서는 낮으면서 되게 이렇게 은유적으로 천천히 뭔가를 드러내는 작가가 아닌가. 그래서 김금일 작가의 소설이 로맨스 소설, 사랑 소설로도 읽히고 연애 소설로도 읽히고 하는 다분한 매력이 있다. 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좀 그런 약간 이제 저는 서사의 유니크함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전개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마지막 이기성이라는 이 작품은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대와의 결별과 전복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혜령님 말씀을 또 듣고 나니까 이 소설이 이제 2000년도 이제 초중반을 배경으로 해서 또 이기성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하고 나니까 우리의 세대 간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또 담담하게 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기서 보면 택시가 잘 될 때는 아파트를 늘리기도 했던 부모의 서울살이는 그러나 원했던 만큼은 아니었고 이제 모든 희망을 그에게 걸고 있었다라는 문장이 참 감정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아예부터 그 만발한 맛을 느끼며 성장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국가에서 지원받은 이런 그 학비로 또 일본 도쿄에 가서 공부할 정도의 아들을 키워냈던 그 부모 세대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또 한번 생각해봤고, 그런 집안의 그 온 유일한 희망인 거잖아요, 이기성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 그런 책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세대였고, 저도 우리 집에서 그런 딸이었고,
또 우리 많은 또 사람들이 또 그런 감정들 안에서 되게 가족과 부딪히잖아요. 예, 그걸 너무 잘 그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 4번 열차가 다 만석이어서 이 조교는 당신을 5번으로밖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이제 이 모든 사건이 벌어져서 이 사람이 거기서 소외감을 느껴서 또 거기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얘기인데 누군가는 그러한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혐오나 차별들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뭐 누군가는 그냥 겪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기성한테는 지나갈 수 없는 일 같아요. 이기성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촉발시키고 6기권까지 이걸 참여시켜서 이것을 학교의 문제로 대외적인 문제로 이제 계속 일을 크게 만드는 이런 이기성의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는 어떤 불평등과 모순, 부조리에 관해서 이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고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인간으로서 자기는 자기 자신의 존엄을 이렇게까지 해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자기의 자존인 거고 자기 명예인 거고 자기 가족의 책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기성은 여기서 홀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책이 말한 것처럼 자기 가족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김금희 작가 작품 안에는 항상 보면 대부분 이렇게 유복하거나 이렇게 막 많은 어떤 것들을 누린 사람들보다는 2000년도 또 2010년도 뭐 이 정도 시기를 거친 어떤 서민 집안의 자식들 그리고 그들의 대학 시절 또는 직장 시절 이 시기를 집중 조명하고 그 시기에서 벌어지는 연애사나 인간관계들을 이렇게 딱 압축시키는데 본인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기성이라는 인물도 이렇게 탄생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좀 비애감 같은 것들이 좀 들었어요. 너는 떠나면 그뿐이고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함부로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냥 유키코라든지 이기성을 벗어나서 제일 한국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네, 그런 것들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도 덧붙여서 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헤어진 게 결국에는 이기성이 유키코를 좀 괴팍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생각해서 헤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유키코가 이기성한테 냉혈 인간했던 거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고 또 이기성은 유키코를 너는 이렇게 너 괴팍하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유키코가 계란을 타임캡슐에 넣는다 그랬잖아요. 이 타임캡슐이 이기성한테 굉장히 배추반반이 아니라 그 타임캡슐 때문에 왔는데 그 안에 그걸 넣었다니까 역시 괴팍하니까 그런 걸 할만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계란을 넣지 않았고 동전을 넣어놨잖아요. 근데 동전을 넣고 나서 이 사람 되게 변화를 하는 게 이제 처음으로 연대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다름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계란이 딱 얼마나 존재로 생각했는데 결국 동전을 하니까 그걸 계속 만지면서 그 생각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기성이 천천히 그 동전을 만질 때마다 변하는 과정이 싹 적어가지고 이게 바로 그 다름을 인정을 해야지 그때 같음을 알게 된다는 저는 그래서 희망적인 메시지가 좀 느껴졌어요. 그 해석 되게 좋다. 타임캡슐에 선생님들은 뭐 넣고 초등학교 때 넣어봤어요. 넣어봤어요? 타임캡슐. 옛날 그거 이제 거기가 개간돼서 이제 없어진 우리한테 연락 안 하는 거니까 초등학교 10년 후에 몇 년 후에 뭐 이렇게 10년 후 한 20년 후? 20년 후 넣고 싶은 거. 저는 내 글 쓴 거 넣고 싶을 것 같아요. 쓴 거 다? 아니 다가 아니야. 내가 쓴 것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걸 집어넣어놓고 내가 20년 뒤에 봤을 때 어떨지 비교해보고 싶은 거예요.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니야? 20년 후에 앉아가지고. 아니 그때 정서를 그냥 내 걸 다 들춰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놓는 거지. 20년 뒤에 보면 얼마나 내가 달라져 있을 거고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넣을 것 같아요. 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 넣고 싶은 거 선생님 먼저. 저는 뭐 그냥 상투적이긴 하지만 제 인생의 책 넌 달과 6펜스를 넣어놓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20대 때부터 읽어서 지금까지 제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아껴서 읽고 있는데 10년 후면은 이제 제가 50대가 되잖아요. 이제 그때는 저도 많은 시각이라던가 이런 게 달라졌을 거고 또 경험도 그때는 더 많이 쌓였겠죠. 그때의 내가 10년 후에 내 인생에 정말 20년 동안 좋아했던 그 책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여러 의견들을 지금까지 독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상징적인 거고 저의 분신 같은 책이라서 그걸 묻어놓고 그때 그걸 파헤쳤을 때 아 이게 아직도 내 인생의 책일까?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거죠. 있어 보이지? 있어 보여요. 아, 그러게요. 저는 갑자기 떠올랐는데 타임캡슐을 우선은 여러 개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아 이때까지 받은 수료증을 다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왜냐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는 뭐 학교에 뭐 일을 하더라도 수료증 웬만한 거 두고 도서관에서 뭘 하더라도 다 주잖아요. 수료증을 다 한번 넣어서 기억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좋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로 김금희 작가의 마지막 이기상 우리 그냥 가끔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랜만에 이제 단편을 또 같이 토크를 해봤고 이게 방송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네 쉬운 게 아니야 편집을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소음들도 있는 토요일 또 낮인데도 같이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소감 나누고 헤어질게요. 네. 저는 김금희 이 작가의 장편을 보고 나서 단편을 보니까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저는 장편을 봤을 때도 어쩜 이렇게 허술하지 않고 단편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또 다른 단편을 보니까 또 장편이 단편에 들어온 느낌을 받아서 김금희 같은 작가 작품을 보려면 처음 보면 이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장편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단편을 보는 그 순서로 하면 딱 알맞을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비교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저는 그 윌리엄 포크너 단편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다시 볼 때마다 특별한 단장 그 구분보다 계속 특별한 의미를 찾았는데 김금희 작가가 좀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스타에 그러니까 구절구절마다 특별한 의미를 잘 심어 넣는데 그거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다 짜갖고 집어넣었다는 그런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러게요. 오래간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래간만에 이쁘네 책으로. 네, 카톡으로 막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카톡 글 쓰면 얘기하고 있어요. 주절. 그래야지 입이 풀리지. 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되게 좋네요. 여기 카페도 좋고. 그리고 김금희 작가의 작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호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후순위로 밀렸는데, 저는 자주 찾아봐야 되겠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이기성은 저희 숭례문학당에서 하는 현대 단편에서 한번 넣어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친구들끼리 그냥 만날 수도 있지만 전 예전처럼 항상 느끼는데 뭐 짧은 동화, 뭐 짧은 책, 부담 없는 작품들 하나씩 읽고 만나면 서로 사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되게 좋기는 한데 짧게 20-30분씩 토크를 하는 것도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은 뭐 가십적인 연예인 얘기나 아니면은 뭐 누구 뒷담화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여운이 남고 같이 나랑 책을 읽어줬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애틋함 그런 게 느껴져서 책 모임을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친구들 만날 때 저희처럼 조금 전에 저희는 밥을 먹고 지금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책 한 권 읽고 친구들하고 만나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네.